포위당한 됭케르크 병력들을 위해 이제 연합군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였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상 최대 규모의 탈출 작전이었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남은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연합군에게는 됭케르크 항구 병력들의 탈출을 준비할 시간, 독일에게는 됭케르크 항구 병력들의 섬멸을 위한 시간만이 남아있게 된 것이죠. 이제 독일군은 덩케르크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지점까지 진격한 상태였고, 단지 몇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덩케르크의 독일의 기갑사단들이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호의 찬스를 앞두고 독일군은 갑자기 그대로 멈춰 서버렸습니다. 사실 독일군의 야전 지휘관들은 기동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신뢰하여 프랑스 침공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지만, 최고사령부의 몇몇 보수적인 상급 지휘관들은 여전히 기동전을 불신했습니다. 당시 1차 세계대전을 직접적으로 겪었던 독일의 보수적인 상급 장교들은 여전히 선형전술과 참호전에 익숙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예상보다 프랑스의 방어선을 너무나도 빨리 밀었기 때문에 연합군이 분명히 함정을 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전차가 프랑스의 심장부를 파고들며 재빠르게 진격할 때 그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덩케르크를 포위하고 있던 A 집단군의 총사령관 룬투시테트 상급대장은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매우 보수적인 지휘관이었고, 결국 룬투시테트는 덩케르크를 포위하고 있는 기갑사단에게 정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기갑사단의 속도에 맞추지 못한 도병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함이었죠. 그에게 전차들의 빠른 진격은 기동전이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당시 룬투시테트를 매우 신임했기 때문에 그의 정지명령을 오히려 적극 지지했고, 야전에 있던 수많은 사령관들은 정지명령 철회를 다급하게 요구했지만 히틀러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1940년 5월 26일 역사상 유례가 없던 사상 최대 규모의 탈출 작전이 실행되었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입장에서는 정말 행운이었죠. 독일군이 내부 문제로 서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들은 다행히 탈출하기 위한 시간 확보를 아무런 희생 없이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합군은 30만이 넘는 엄청난 양의 군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당장에 확보할 수 있는 군용 선박들이 매우 부족했지만, 영국의 시민들은 덩케르크 탈출 작전을 돕기 위해 민간 선박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민간 화물선, 소형 낚싯배 등 심지어 영국 상류층들은 개인 요트를 직접 몰고 와 병사들을 구했죠. 결국 영국은 약 34만 명의 병사들을 철수시켰습니다. 덩케르크에서 철수한 병력들은 영국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이 기적과도 같은 철수작전으로 영국 국민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섬나라였던 영국과 다르게 전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프랑스는 결국 독일에게 파리를 수복당하면서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프랑스의 갑작스런 항복은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서유럽에서 독일에 맞설 만한 유일한 육군 강국이었던 프랑스의 허무하고 처참한 패배는 같은 연합군의 일원이었던 영국은 물론 다른 강대국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줬죠. 독일군은 무적의 군대처럼 보였고, 그 누구도 독일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영국은 이제 프랑스가 무너지면서 본토에 고립된 채 홀로 독일과 싸우는 처지로 전락했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당시 영국의 전시 총리였던 처칠은 영국의 상황 반전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독일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독불 장군 같은 면모를 드러냈고, 히틀러의 평화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죠. 이에 처칠의 단호한 거절에 화가 난 히틀러는 영국 본토 항공전을 계획하고 독일 공군에게 영국 본토를 최대한 많이 폭격하여 항복을 받아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 공군은 영국 본토를 밤낮 없이 폭격했습니다. 런던 시내에는 폭격으로 수많은 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시민들은 지하철이나 시골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죠. 이렇게 런던 전체가 불바다가 되다시피 했지만, 사기가 높았던 영국 시민들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자원 입대자가 속출했고, 노인과 여자들 또한 위기 상황 속 조국을 지키기 위해 홈가드에 지원했습니다. 또한 영국군 파일럿들은 독일군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영국의 저항이 예상보다 너무 거세자 독일은 오히려 위기소침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독일에게는 영국 본토의 병력을 상륙시키기 위해 영국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무력화할 계획과 계속되는 도심 폭격으로 항복을 받아낼 계획 두 가지를 갖고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자신들의 공군 전력을 반토막 내었고, 특히 당시 가장 귀중한 인적 자원인 베테랑 파일럿들이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대부분 사망했죠. 그리고 1941년 이후에는 영국에 대한 독일의 공격은 대부분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독일이 동쪽으로 눈을 돌려 소련을 침공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독일군은 서부전선을 완전히 종결하지 못한 채 소련을 침공해 동부전선을 만들었고, 이는 엄청난 나비 효과가 되어 독일에게 돌아왔습니다. 3년 뒤인 1944년 6월, 연합군은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연합군의 목표는 바로 독일군의 프랑스 점령지인 노르망디 해안이었고, 해안에 도달한 연합군의 수송선에는 엄청난 양의 군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군인들 중에는 바로 덩케르크의 철수작전으로 인해 구사일생으로 살아 다시 상륙작전에 참전한 군인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죠. 이들은 후일 자신들이 4년 전 밟았던 프랑스 땅을 넘어 독일 본토까지 진격하게 되고, 1945년 5월 마침내 독일의 항복까지 받아내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